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초라하다, 안 됐더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면을 보고 또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윤석열 대통령의 초라한 모습을 봤다는 사람들은 저는 나무만 봤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뒤에 비치는 후광은 못 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를 떠나는 모습이 초라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 정신으로 재탄생시킨 위대한 대한민국의 어른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윤석열 그 라인에 우뚝 서게 된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무슨 생각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이 돼서 대통령으로 돌아왔다 해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민주당이 버티고 있는 한 윤석열 대통령은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이 돼서 대통령으로 돌아오면 민주당 해체 작업부터 하려고 준비를 하고 말이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민주당 해체하는 게 쉽냐고요. 사법부가 저렇게 다 넘어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초라한 대통령이 아니었다 그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각이 돼서 대통령실로 가든 파면이 돼서 사저로 가든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게 된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솔직히 우파에 어른이 없었잖아요. 구심점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김무성이가 구심점입니까? 유승민이가 구심점입니까? 김종인이가 구심점입니까? 그런 인간들은 다 배신자, 기회주의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특히 우파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게 된다는 거, 파면됐다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근데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파들한테 엄청난 선물을 준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선거 때마다 여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중도층, 청년층, 2030? 맨날 그 말이도 우파 모임에는 청년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중도층도 청년층인데 잡을 수가 없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세요. 세이브 코리아 대부분의 청년이 많았습니다. 광화문에도 청년이 많이 왔어요. 한남동 관저를 지키고자 모여든 사람들도 청년이 많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XS 같은 것들이 파면을 시키고 난 다음에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바로 승복을 해버리고 물러납니다. 우파의 나이 드신 어른들의 특성 아닙니까? 근데 아름아름 청년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태원역에서 한남동 관저까지 계속 걷기 운동을 하고 노래를 개살려서 부르면서 계속 윤 어게인 외치고 다녔다고 하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파한테 선물을 준 거는 이겁니다. 2030 중도층 이거를 한 번에 잡아서 우파들한테 선물로 준 겁니다. 지금은 청년들이 어르신들을 틀딱이네 뭐네 그렇게 조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어르신들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청년들 때문에 더 힘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윤석열 정신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한테 준 선물입니다.
청년들한테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거고, 어르신들한테는 그 청년들한테 힘을 줘서 같이 가게 할 수 있는, 같이 손잡고 발을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다 그겁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것들은 문재인이는 적폐청산이라 해가지고 우파 보수에 씨를 말리려고 난리를 치더니 저 도둑놈들이 지금 이재명이는 뭐라고 합니까? 내란 청산이 안 됐다고 하잖아요. 내란 청산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넣겠다는 거잖아요. 감옥에 넣으면 뭐가 됩니까? 내란 우두머리 수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라고 합니다. 쟤들은 그런 인간들입니다. 잔인한 인간들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잔인한 인간들이 이재명 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간들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런 위대한 대통령을 우리한테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뭉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 슬픔에 잠겨있지 말고 가장 배신의 치를 떨고 슬픔에 잠겨있어야 할 대통령이 용감하게 꿋꿋하게 버티고 있잖아요. 우리는 대통령을 따라가면 됩니다.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별로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 위대한 굉장한 선물을 받은 우리도 대통령한테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신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정신, 박정희 정신, 그 다음에 윤석열 정신, 우리는 이거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 보세요. 노조 천국이 되니까 현대제철 노조하고 타협이 안 되니까 직장 폐쇄하고 미국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잃습니다. 근데 안전빵인 선관위 보세요. 헌재 보세요. 외국인들 몽땅 갖다 놓고 다 쓰면서 가족기업이라고 하잖아요. 헌재가 선관위를 조사하면 안 된다고 위헌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위기라 그겁니다. 우리 슬픔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귀찮아.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나가 상처받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살래. 이렇게 하시면 내일은 더 어둡게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 중국식 사회주의, 중국식 공산주의가 우리나라를 덥석 물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우리 슬픔에 잠겼지 말고 우리보다 더 슬퍼했을, 우리보다 더 슬플 대통령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 대통령의 상처에 비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을 합쳐야 됩니다. 힘을 합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한덕수 고난대행이 나올까봐 민주당이 난리치잖아요. 답은 하나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덕수 고난대행이 나오면 전라도 표가 나뉩니다. 그러면 전라도에서 총리를 배출한 적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안 떠요. 근데 대통령이 전라도에서 나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또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 유세를 하고 다른 사람과 런닝메이트로 간다 하더라도 한덕수 고난대행을 지지하는 사람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한덕수 고난대행도 대선에 출마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물어뜯는 거 보니까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전라도 텃밭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저들 앞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우파는 오뚜기가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하루 행복하면 5일이 힘들었잖아요. 언제 우파가 웃을 날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일하는 동안 놀고 먹고 시위만 하는 공산주의 좌파 저것들한테 잠식 되어버렸다 그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못입니다. 시집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졌으면 저런 저질스러운 인간들이 국회를 장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도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뭉치십시다. 그리고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